새벽 5시 캄보디아 프놈펜 고급 아파트 복도에 무거운 부츠 소리가 울립니다. 쿵, 쿵, 쿵. 캄보디아 현지 경찰 그리고 한국에서 온 수사관들 소리. 쿵쿵쿵쿵쿵. 경찰입니다. 장인호 씨, 문 여세요. 문고리가 돌아갑니다. 수갑이 채워집니다. 장인호 씨,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습니까? 얼마나 벌었습니까? 경찰은 짧게 발표합니다.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 총 피해액 추정, 수백억 원 규모. 수백억?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그냥 현지 모집책이 아니었다죠?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개만 천천히 숙입니다. 그는 천천히 조용히 차에 탑니다. 유리창 너머로 동이 트고 있는 푸놈펜의 거리가 보입니다. 그는 아주 작게 중얼거립니다. 미안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피해자들? 가족? 아니면 스스로에게? 이 남자의 이름은 장인호.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을 설계하고 운영하던 인물. 그리고 그 나이는 67. 67의 노인은 어떻게 회장님이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그가 맨 처음 넘어간 단 한 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그 화려한 체포 장면보다 훨씬 초라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한 아파트의 경비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누군가의 운명이 바뀌는 소리입니다. 수화기 넘어 친절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당신이 상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67세의 장인호. 평범한 할아버지였던 그가 어떻게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제국의 황제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절박함이 욕망으로, 욕망이 죄로 변해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경비실 의자에 앉아 손목시계를 바라봅니다. 낡은 시계는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67년을 살아온 그의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버스 기사로 30년을 일했지만 퇴직금은 아들의 사업 실패로 날아갔습니다. 남은 건 이 낡은 경비복과 월 150만 원의 월급뿐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병원 진료비 고지서가 손에서 떨립니다. 82만 원. 아내의 당뇨 합병증 치료비가 석 달째 밀려 있습니다. 인호는 고지서를 다시 주머니에 구겨 넣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은 무겁고 어깨는 축 처져 있습니다. 아파트 1층 우편함을 열자 또 다른 고지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주 대학 등록금 납부 안내서 428만 원. 현관문을 여는 손이 떨립니다. 문을 열자 아내가 소파에 누워 약을 먹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못 갔어요. 다음 주에 가야겠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작아져 있습니다. 인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 문을 엽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김치통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날 밤 인호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며칠 전 구해온 신문이 펼쳐져 있습니다. 구인 광고란을 뒤적이던 그의 손이 멈춥니다. 상담원 모집, 월 1200만 원 보장, 숙식 무료, 왕복 항공권 제공, 나이 무관, 경력 무관. 빨간 테두리로 둘러싸인 광고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월 1200만 원. 그가 1년을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입니다. 인호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광고 속 전화번호를 천천히 입력합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여러 번 멈칫거립니다. 사기일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침내 그는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부드러운 남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글로벌 인재개발원입니다. 인호는 침을 삼키고 말합니다. 저 구인 광고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세입니다. 완벽하십니다. 저희가 찾던 분이에요. 상대편의 목소리는 한없이 친절하고 부드럽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정합니다. 언제 시간 되세요? 사무실로 한번 오시겠어요? 인호는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유난히 따뜻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빛이 자신을 집어삼킬 어둠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사흘 후 화창한 오후, 인호는 강남역 근처의 한 오피스텔 앞에 섭니다. 15층짜리 깔끔한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에 내립니다. 글로벌 인재개발원이라는 간판이 붙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나타납니다. 잘 빗어넘긴 머리, 명품 시계, 환한 미소. 전화로 들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입니다. 어르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김태우입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인호를 안으로 안내합니다. 사무실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벽에는 인증서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우수기업 인증서, 해외 진출 유공, 고용노동부 인증. 김태우는 가죽 소파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대접해야죠. 김태우는 캡슐 커피 머신으로 아메리카노 2잔을 만들어 옵니다. 커피 향이 사무실을 가득 채웁니다. 인호는 언제 이런 대접을 받아봤던가 싶어 어색합니다. 어르신, 경력 사항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버스 기사 30년 했습니다. 작년에 정년 퇴직했고요. 김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합니다. 완벽하세요. 고객 응대 경험이 많으시네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를 꺼냅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계약서의 첫 페이지에는 큰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월 급여 1200만 원. 계약 기간 3개월 연장 가능. 근무지 캄보디아 프놈펜. 김태우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업무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에 계신 고객분들께 전화로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거예요. 금융상품이요? 네, 대출이나 보험 같은 거요. 어르신 나이에 딱 맞는 일이에요. 젊은 사람들보다 목소리에 신뢰가 가거든요. 인호는 안경을 고쳐 쓰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습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들이 낯설고 어렵습니다. 을과 갑, 귀책 사유, 손해배상.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흔들립니다. 김태우는 계속해서 미소를 지으며 설명합니다. 숙소는 깨끗한 아파트고요. 식사도 한식으로 제공됩니다. 걱정 마세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현대식 건물, 깔끔한 침실, 식당 모습,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비자 처리나 항공권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어르신은 그냥 가방만 싸우시면 돼요. 인호는 펜을 들고 서명란을 바라봅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1200만 원. 아내의 병원비, 손주 등록금, 밀린 관리비.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는 결국 천천히 이름을 적습니다. 장인호. 휘갈겨 쓴 서명이 완성됩니다. 김태우가 서명을 확인하고 환하게 웃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참, 비자 처리하려면 여권이 필요한데요. 여권이요? 네, 일주일 정도 저희가 보관했다가 출발 전날 돌려드릴게요. 대사관 제출용이에요. 인호는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김태우의 환한 미소를 보니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는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 건넵니다. 파란 표지의 대한민국 여권. 그 안에는 그의 사진과 이름, 여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김태우는 여권을 받아 책상 서랍 안에 넣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입니다. 그때 인천공항에서 뵙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인호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아내가 받습니다. 여보, 나야.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 일자리 구했어.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준대.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말요? 어떤 일인데요? 해외 콜센터야. 금융 상품 안내하는 거래. 간단해. 해외요? 어디? 캄보디아. 걱정 마. 숙소도 좋고 밥도 잘 나온대.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여보, 조심해요. 요즘 사기가 많다잖아요. 아니야. 제대로 된 회사야. 사무실도 강남에 있고. 인호는 처음으로 당당한 가장의 얼굴로 웃습니다. 길을 걷는 그의 어깨가 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의 여권은 이미 그의 손을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권은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남의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밝음 뒤에는 어둠이 숨어 있습니다. 장인호는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일주일 후, 인천공항 제3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인호는 가족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아내와 손주 지수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선물 많이 사오세요. 지수가 활짝 웃으며 말합니다. 인호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래, 많이 사올게. 공부 열심히 해. 아내가 인호의 손을 잡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힘들면 바로 들어와요. 걱정 마. 금방 갈게. 인호는 가방 하나만 들고 게이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뒤돌아보니 아내와 손주가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크게 손을 흔들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비행기 안. 좌석에 앉은 인호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의 야경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꿈꿉니다. 3개월만 버티면 됩니다. 3,600만 원.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5시간의 비행 끝에 비행기는 푸놈펜 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푸놈펜 현지 기온은 섭씨 35도입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가 밀려듭니다. 후덥지근한 열기가 얼굴을 덮칩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어둡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습니다. 출구로 나오자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크메르 문자로 된 간판들, 툭툭이라 불리는 삼륜 택시들, 그리고 낯선 언어들. 인호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사람들 속에서 한글로 된 팻말이 보입니다. 장인호님. 팻말을 든 남자가 다가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의 30대 남성입니다. 피부는 그을렸고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장인호 씨? 나는 쏨나. 한국말 조금 해요. 그의 한국어는 서툴지만 알아들을 만합니다. 어서 오세요. 차 준비되어 있어요. 인호는 그를 따라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5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들입니다. 2명의 남성과 3명의 여성,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인호가 차에 오르자 한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기 괜찮은 건가요? 인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쏨나가 운전석에 앉으며 말합니다. 가요. 숙소까지 1시간. 차는 공항을 벗어나 시내로 향합니다. 처음에는 그나마 번화한 거리가 보입니다. 호텔, 상점, 식당들. 하지만 점점 풍경이 변합니다. 건물들은 낡아지고 도로는 울퉁불퉁해집니다. 30분쯤 지나자 완전히 외곽 지역으로 접어듭니다. 포장도 안 된 흙길을 달립니다. 차가 흔들리고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허름한 집들과 황량한 벌판뿐입니다. 1시간 후 차는 낡은 3층 콘크리트 건물 앞에 멈춥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깨진 유리창, 녹슨 철문. 사진에서 봤던 깨끗한 건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 숙소인가요?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네, 여기. 내려요. 쏨나가 차 문을 엽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립니다. 뜨거운 햇살이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도는 어둡고 페인트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벽에는 습기로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솜나가 2층 복도 끝방을 가리킵니다. 남자는 여기, 여자는 옆방. 문을 열자 비좁은 방이 나타납니다. 4인실인데 2층 침대 2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창문은 작고 에어컨은 없습니다. 선풍기 한 대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고 바닥은 시멘트입니다. 솜나가 문 앞에 섭니다. 내일 아침 7시. 교육 시작. 늦지 마세요. 그는 문을 닫고 나갑니다.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철컥. 인호는 문 손잡이를 돌려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잠겨 있습니다. 문이 잠겼어요. 다른 노인이 당황하며 말합니다. 3명의 남자가 돌아가며 문을 흔들어 봅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인호는 창문으로 다가갑니다. 철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보입니다. 한 노인이 주저앉으며 말합니다. 우리 속은 거 아닙니까? 방 안에 침묵이 흐릅니다. 무거운 질식할 것 같은 침묵입니다. 인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을 켜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서비스 지역이 아닙니다. 그는 침대에 앉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리며 소리를 냅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도 들립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크메르어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방 안은 숨막힐 듯 덥습니다. 선풍기는 미지근한 바람만 내뿜습니다. 인호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천장에는 큰 도마뱀 한 마리가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눈을 감습니다. 서울의 집이 떠오릅니다. 아내의 얼굴, 손주의 웃음소리, 그리운 모든 것들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옆 침대의 노인이 중얼거립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밤 공기는 무겁고 그들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웁니다. 장인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너무나 멀고 차갑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복도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쿵쿵쿵.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일어나, 일어나. 솜나의 목소리입니다. 자물쇠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립니다. 씻고 밥 먹어. 30분. 사람들은 비몽사몽 일어납니다. 공동 화장실은 1층 끝에 있습니다. 변기 3개, 샤워기 2개. 물은 미지근하고 수압이 약합니다. 식당은 1층 큰 방입니다. 긴 테이블에 플라스틱 의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쌀밥과 김치, 계란 하나. 밥은 푸석푸석하고 김치는 너무 시큼합니다.
인호는 밥을 입에 넣지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으면 힘이 없을 것 같아 억지로 삼킵니다. 칠시정각. 쏨나가 나타나 그들을 2층 큰 방으로 안내합니다. 강의실입니다. 방 안에는 이미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한국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인, 태국인, 베트남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 나이도 다양합니다. 20대 청년부터 70대 노인까지. 강의실 앞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는 신입교육 1일차라는 제목이 떠 있습니다. 8시가 되자 김태우가 들어옵니다. 서울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표정이 다릅니다.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움은 간 곳 없고 냉정함만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누릅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기본편. 방안이 술렁입니다. 인호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보이스피싱.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잠깐만요. 한 50대 남자가 벌떡 일어섭니다. 이건 범죄 아닙니까? 저는 못합니다. 김태우는 그를 차갑게 바라봅니다. 앉으세요. 못 앉습니다. 저 돌아가겠습니다. 남자가 문으로 향합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2명의 덩치 큰 남자가 들어옵니다. 현지인 경비원들입니다. 그들은 50대 남자를 붙잡습니다. 나요. 나라고요. 남자가 발버둥치지만 소용없습니다. 경비원들은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복도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다 점점 멀어집니다. 강의실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김태우가 다시 입을 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범죄가 아닙니다. 비즈니스입니다. 그는 화면을 다시 바꿉니다. 한국에는 불법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정당한 비즈니스죠. 거짓말입니다. 누가 들어도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교육이 시작됩니다. 화면에는 시나리오가 나타납니다. 검찰청 사칭 전화 매뉴얼. 첫 번째 멘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과입니다. 두 번째 멘트. 부인 명의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멘트.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인호는 화면을 읽으며 온몸이 굳어집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속여 돈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김태우가 계속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소리입니다. 권위 있게 그러나 친절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는 직접 시연을 합니다. 여보세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과 박철수 검사입니다. 부인, 지금 큰일 났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럽습니다.
마치 정말 도와주려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해보세요. 사람들에게 대본이 나눠집니다. 이노의 손이 떨립니다. 종이가 바들바들 떨립니다. 한 명씩 읽어보세요. 이 시부터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안 돼요. 더 자신 있게. 김태우가 고함칩니다. 다시. 노인은 다시 읽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노의 차례가 옵니다. 그는 대본을 봅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립니다. 장씨, 읽어보세요. 이노는 입을 엽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이 메어 있습니다. 장씨. 김태우의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이노는 눈을 감습니다. 깊게 숨을 쉽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엽니다. 여보세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과입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떨리지만 또렷합니다. 좋아요. 계속하세요. 이노는 대본을 읽어 내려갑니다. 한 문장, 또 한 문장. 읽으면서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점심시간. 식사는 쌀국수와 닭고기 한 조각. 이노는 거의 먹지 못합니다. 오후 교육이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실전 연습입니다. 각자 헤드셋을 쓰고 가상 전화를 겁니다. 자, 상대방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대화하세요. 이노는 헤드셋을 씁니다. 마이크가 입 앞에 위치합니다. 시작. 그는 눈을 감고 상상합니다. 전화기 너머에 누군가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여보세요? 하고 말합니다. 이노는 대본을 읽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부인 명의 통장이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갑니다. 버스 기사 시절 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하던 그 목소리가 돌아옵니다. 쏨나가 그의 뒤에 서서 듣고 있습니다. 이노가 대본을 다 읽자 쏨나가 말합니다. 굿, 베리 굿. 그는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김태우도 다가옵니다. 장씨, 목소리 좋은데요? 나이 드신 분 목소리가 신뢰감을 줘요. 이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헤드셋을 벗고 책상에 내려놓습니다. 저녁 6시. 교육이 끝나고 사람들은 방으로 돌아갑니다. 이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룸메이트가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여권도 없고 이곳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이노는 잠들지 못합니다. 양심과 생존. 두 가지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창밖으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멀고 외로운 소리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노는 어느덧 스크립트를 완벽히 외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15시간의 훈련이 계속됩니다. 처음 사흘은 지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속이는 꿈, 피해자들이 울며
자신을 저주하는 꿈. 하지만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나흘째부터 악몽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째, 인호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정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이건 연기야. 그냥 연기일 뿐이야. 2주 차 월요일 아침, 쏨나가 인호를 따로 불러냅니다. 3층의 작은 사무실입니다. 장 씨, 오늘부터 실전.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전화기, 그리고 두꺼운 명단 파일이 놓여 있습니다. 명단에는 이름, 전화번호, 나이, 주소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전화해. 하루 30통? 한 것만 성공해도 오케이. 인호는 명단을 넘겨봅니다. 김순희, 63세, 서울시 강서구. 박영자, 68세, 경기도 부천시. 이정숙, 59세, 대전시 유성구.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여성들입니다. 그의 아내와 비슷한 나이입니다. 시작해. 쏨나가 명령합니다. 인호는 헤드셋을 씁니다. 손이 떨립니다. 마우스를 잡고 첫 번째 번호를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전화가 걸립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여성의 목소리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목소리입니다. 인호는 스크립트를 봅니다. 입을 엽니다. 여보세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과 박철수 검사입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합니다. 2주간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네, 검찰청이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긴장합니다. 네. 부인, 지금 중대한 사안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인호는 계속 말합니다. 스크립트대로 정확하게 부인 명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3억 원이 불법으로 입금되었습니다. 3억 원이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공포와 당황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부인도 공범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구속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부인은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빨리 해명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인호는 마치 그녀를 도와주려는 것처럼 말합니다. 목소리에는 걱정과 긴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30분간의 대화 끝에 여성은 은행으로 향합니다. 인호가 알려준 안전계좌로 345만 원. 돈을 보내기 위해 전화가 끊어집니다. 인호는 헤드셋을 벗습니다. 손에 땀이 차 있습니다. 쏨나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합니다. 10분 후 화면에 입금 알림이 뜹니다. 345만 원 굿. 첫 성공. 쏨나가 인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인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방금 무슨 일을 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인호의 밥그릇에는 고기 반찬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육생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오후에 인호는 2건을 더 성공시킵니다.
800만 원, 1200만 원. 하루 만에 2500만 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저녁 김태우가 그를 불러냅니다. 장씨, 대단하네요. 첫날에 3건이라니. 그는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보너스 100만 원. 받으세요. 인호는 봉투를 받습니다. 처음 만져보는 캄보디아 돈, 리에라입니다. 내일부터 목표는 하루 5건입니다. 할 수 있죠? 인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인호는 조직 내 전환율 1위가 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6건을 성공시킵니다. 그의 비결은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는 권위와 신뢰를 동시에 줍니다. 젊은 사기꾼들과는 다릅니다. 피해자들은 그의 목소리를 믿었습니다. 검사라고 믿었고, 경찰이라고 믿었고,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인호의 계좌에 첫 급여가 입금됩니다. 1200만 원. 약속대로입니다. 그는 가족에게 600만 원을 송금합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돈 들어왔어요. 병원비 내고 손주 등록금도 내세요. 정말요? 고생 많았어요. 거기 일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인호는 이제 거짓말에 익숙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거짓말을 합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돈이 들어온 기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그리고 돈입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더욱 열심히 전화기를 붙잡습니다. 피해자의 울음소리도 이제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는 마치 기계처럼 스크립트를 읽어내려갑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냉정함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립니다. 거울을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양심은 이미 어둠 속으로 묻혔습니다. 생존만이 그의 머릿속을 채웁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생존을 넘어선 욕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2달째 인호의 실적은 계속 상승합니다. 한 달에 150건 이상을 성공시킵니다. 조직 내에서 그는 이제 전설입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김태우가 그를 별도의 사무실로 안내합니다. 3층 끝에 넓은 방입니다. 가죽 소파, 큰 책상, 에어컨이 설치된 방입니다. 장 선생님 앉으시죠. 김태우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장 씨가 아니라 장 선생님입니다. 존대입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명함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인호는 명함 한 장을 집어듭니다. 고객관리팀장 장인호. 금박으로 인쇄된 화려한 명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팀장으로 승진하십니다. 김태우가 서류를 펼칩니다. 월급은 2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입 교육생 10명을 관리하시게 됩니다.
인호는 명함을 만지작거립니다. 두꺼운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전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옵니다. 감사하다고. 범죄 조직에서 승진한 것을 감사하다고 말하는 자신이 낯섭니다. 그리고 이제 1인 시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인호는 새로운 방으로 이사합니다. 2층 끝에 조용한 방입니다. 싱글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개인 화장실. 무엇보다 에어컨이 있습니다. 인호는 침대에 앉습니다. 4인실의 비좁고 더운 방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그는 곧 지워버립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편합니다. 월요일, 신입 교육생 10명이 인호의 팀에 배정됩니다. 모두 60대 이상의 한국인들입니다. 인호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한 달 전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불안하고 겁먹은 얼굴들. 하지만 인호는 더 이상 그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인호 팀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감정을 버리세요. 교육생들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둘째, 이건 일입니다. 비즈니스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한 노인이 손을 듭니다. 팀장님, 이게 범죄 아닌가요? 인호는 그를 바라봅니다. 한 달 전 자신이 했던 질문입니다.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세요. 하지만 여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밖은 캄보디아입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냉정한 현실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떨굽니다. 살아남으려면 일하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호는 자신이 한 말에 스스로 놀랍니다. 이제 그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가해자입니다. 아니, 가해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2주간 인호는 신입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는 놀랍도록 좋은 선생입니다. 인내심 있게 가르치고 실수를 교정해 줍니다. 하지만 그가 가르치는 것은 범죄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기술입니다. 한 달 후 그의 팀은 조직 내 1위 팀이 됩니다. 월 8억 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인호는 보너스로 5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는 그 돈을 가족에게 보냅니다. 아내는 기뻐하며 전화합니다. 여보, 덕분에 병원 치료 잘 받고 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인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제가 누구 남편인데요. 전화를 끊고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푸놈펜의 야경이 반짝입니다. 그는 위스키 잔을 들고 혼잣말을 합니다. 이건 비즈니스야. 그냥 비즈니스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목소리입니다. 그날 밤 인호는 꿈을 꿉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꿈. 사기꾼, 도둑.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납니다. 새벽 3시. 방 안은 어둡고 고요합니다.
인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갑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얼굴은 여위었고 눈빛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을 끼얹어 얼굴을 씻고 다시 침대로 돌아갑니다. 내일도 일해야 합니다.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속여야 합니다. 그것이 그의 일입니다. 이제는 석 달째 인호는 단순한 팀장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조직의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김태우에게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A사 용지 10장짜리 문서입니다. 제목은 효율성 개선 방안입니다.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인호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화이트보드에 도표를 그립니다. 나이대별, 지역별, 자산별로 분류하면 전환율이 30% 상승할 것입니다. 김태우와 쏨나가 그의 설명을 듣습니다. 눈빛이 반짝입니다. 그리고 2차 접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인호는 계속 설명합니다. 한번 실패해도 다른 팀이 다른 시나리오로 재접근하는 겁니다. 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쏨나가 박수를 칩니다. 브릴리언트. 이 사람 정말 대단해. 회의가 끝나고 김태우가 인호를 불러 세웁니다. 장 선생님, 본사에서 당신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일주일 후, 인호는 푸놈펜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받습니다. 샹들리에가 달린 화려한 레스토랑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직의 실질적 총책 박상무입니다. 장 팀장님,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박상무는 일어나 악수를 청합니다. 그의 손은 부드럽지만 악력은 강합니다. 앉으시죠. 식사가 나옵니다. 스테이크, 랍스터, 와인. 인호는 이런 음식을 먹어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장 팀장님의 제안서, 인상 깊었습니다. 박상무가 와인을 마시며 말합니다. 실제로 적용했더니 수익이 크게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박상무는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두툼한 봉투입니다. 인호는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현금 5천만 원과 계약서가 들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이지부를 맡아주십시오. 박상무가 말합니다. 독립 운영입니다. 건물, 장비, 인력 모두 제공하겠습니다. 수익의 30%는 선생님 몫입니다. 인호는 계약서를 읽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상 월 수익 10억 원. 그중 3억 원이 그의 몫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답변 주십시오. 하지만 인호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봅니다. 푸놈펜의 야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그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인호는 와인 잔을 들고 혼잣말을 합니다.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야. 시스템 비즈니스야. 그는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아니, 속입니다. 다음 날 그는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이제 그는 직원이 아닙니다. 사업자입니다. 범죄 조직의 지부장입니다. 한 달 후, 새 건물이 준비됩니다. 푸놈펜 외곽의 3층 건물입니다. 깨끗하고 넓습니다. 인호는 현지인 직원 20명을 고용합니다. 컴퓨터 30대, 최신 전화 시스템, CCTV가 설치됩니다. 개소식 날, 인호는 사무실 안을 돌아봅니다. 그의 사무실은 3층 끝입니다. 큰 책상, 가죽 의자, 전망 좋은 창문. 벽에는 장인호 대표이사라는 명패가 걸립니다. 67세에 그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범죄 조직의 사장이지만 첫 달 수익은 12억 원입니다. 인호의 몫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는 한국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합니다. 아내가 전화합니다. 여보, 이게 무슨 돈이에요? 너무 많은데요? 보너스 받았어요. 승진도 했고요.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네요. 인호는 크게 웃습니다. 사장은 자신입니다. 범죄의 사장. 밤에 혼자 방에서 그는 통장 잔액을 확인합니다. 5억 원이 넘습니다. 평생 모아도 가질 수 없던 돈입니다. 그는 놀랍도록 빠르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수백 명의 눈물과 한숨으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인호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중얼거립니다. 조금만 더 벌면 그만둘 거야.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한번 맛본 돈과 권력은 중독입니다. 그리고 인호는 이미 깊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6개월째 인호의 이 지분은 조직 내 최고 실적을 올립니다. 월 평균 15억 원. 그의 개인 자산은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푸놈펜 시내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20층 펜트하우스,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는 건물입니다. 매일 아침 운전기사가 그를 픽업합니다. 검은색 렉서스 SUV입니다. 직원들은 그를 회장님이라 부릅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인호는 사무실에서 화상통화로 가족을 만납니다. 화면 속 아내는 건강해 보입니다. 새 옷을 입고 머리도 예쁘게 했습니다. 여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손주 지수도 화면에 나타납니다. 할아버지, 이번 학기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 우리 지수 대단한데. 인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언제 오세요? 보고 싶어요. 곧 갈게. 조금만 더 일하고. 할아버지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피곤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걱정 마. 통화를 끊고 인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직원 중 한 명, 소피아라는 젊은 캄보디아 여성이 울고 있습니다. 인호가 다가갑니다. 무슨 일이야? 소피아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회장님, 오늘 전화한 사람이요. 제 엄마 나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슬프게 우셨어요. 평생 모은 돈이라고, 아들 결혼식 비용이라고. 소피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낍니다. 인호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그의 가슴 속 어딘가가 찌릿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소피아, 이건 일이야. 감정을 섞으면 안 돼. 하지만 내 가족 생각해. 내가 여기서 버는 돈으로 동생이 학교 다니잖아. 소피아는 고개를 숙입니다. 일 계속해. 여기서 나가면 너도 끝이야. 인호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눈물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날 밤 인호는 잠들지 못합니다. 소피아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제 엄마 나이랑 똑같았어요. 그는 일어나 컴퓨터를 켭니다. 오늘의 피해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김말순, 64세, 부산. 송금액 8천만 원. 메모아들 결혼식 비용. 인호는 화면을 오래 바라봅니다. 64세. 그의 아내도 64세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의 아내를 속인다면, 만약 아내가 평생 모은 돈을 잃는다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인호는 컴퓨터를 끕니다. 며칠 후, 조직 내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누군가 경찰에 정보를 흘리고 있다. 내부 고발자가 있다. 솜나가 급히 인호를 찾아옵니다. 회장님, 본사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무슨 일인데? 한국 경찰이 움직이고 있대요. 누군가 명단을 넘긴 것 같아요. 인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누구야?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빨리 찾아야 해요. 그날 저녁 긴급 회의가 소집됩니다. 인호는 직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경찰에 정보를 넘긴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찾아낼 겁니다. 인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오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인호는 사무실에 혼자 남습니다. CCTV 모니터를 켭니다. 12개의 화면이 사무실 곳곳을 비춥니다. 직원들이 마치 개미처럼 움직입니다. 인호는 한 명 한 명을 관찰합니다. 누구일까? 누가 배신했을까? 그때 한 화면에서 소피아가 보입니다. 그녀는 복도 구석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표정이 심각합니다. 인호는 화면을 확대합니다. 소피아의 입모양을 읽으려 합니다. 그 순간 섬뜩한 예감이 듭니다. 그날 밤 인호는 악몽을 꿉니다. 경찰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치는 꿈, 수갑이 채워지는 꿈, 철창 안에 갇히는 꿈.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납니다. 새벽 4시, 등 뒤로 차가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는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소피아가 출근하지 않습니다.
인호는 솜나에게 지시합니다. 소피아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봐. 솜나가 전화를 걸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집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습니다. 점심시간, 솜나가 창백한 얼굴로 인호의 사무실에 뛰어들어옵니다. 회장님, 왜 그래? 소피아가 경찰서에 있대요. 인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뭐라고? 자수했어요. 피해자 명단이랑 통화 녹음 파일을 다 넘겼대요. 인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쿵! 그 여자가 솜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한국 경찰이랑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 수사 시작했대요. 언제? 지금요. 지금 움직이고 있대요. 인호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깨질 것입니다. 그날 저녁,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됩니다. 박상무와 김태우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박상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장 회장,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소홀히, 당신 팀 때문에 전체 조직이 위험합니다. 박상무가 고함칩니다. 이지부 즉시 폐쇄하십시오. 증거 인멸하고 직원들 모두 해산시키세요. 하지만 당장 화면이 꺼집니다. 인호는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오늘로 이 지부는 폐쇄합니다. 직원들이 술렁입니다. 월급은 내일까지 정산해서 드리겠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세요. 회장님, 무슨 일이에요? 한 직원이 묻습니다. 묻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빨리. 사무실은 1시간 만에 텅 비어버립니다. 컴퓨터들은 모두 하드디스크가 제거됩니다. 서류들은 소각됩니다. CCTV 녹화 파일도 삭제됩니다. 밤 10시, 인호는 홀로 빈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불은 모두 꺼져 있고 비상등만 희미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창밖으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점점 가까워집니다. 인호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아내의 번호를 누릅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춥니다. 뭐라고 말할까? 여보, 나 사기꾼이야. 곧 잡혀갈 거야. 그는 전화를 걸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밤 11시, 솜나가 다시 전화를 겁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떠나세요. 왜? 캄보디아 경찰 움직였어요. 한국 경찰이랑 합동 작전이래요. 내일 새벽에 체포영장 집행한대요. 어디로 가? 국경 넘어서 태국으로 가세요. 제가 사람 연결해 줄게요. 인호는 잠시 침묵합니다. 회장님, 지금 안 가면 끝이에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인호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여권, 현금, 통장, 노트북. 하지만 문을 나서려는 순간 그는 멈춥니다.
어디로 간단 말인가? 태국으로 도망쳐서 뭘 한단 말인가? 평생 도망자로 살 것인가? 인호는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아니,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장인호 대표이사 명패를 바라봅니다. 6개월 전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명패. 이제 그것은 그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방 안은 고요합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합니다. 똑딱, 똑딱, 똑딱. 시간이 흐릅니다. 인호의 시간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제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